2023 킹 오브 트랙, 오늘 충청북도 증평에서 오늘 경기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경기 실황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재입니다. 오늘 경기는 정성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2011년부터 킹 오브 트랙이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 19회차가 됐습니다. 이 19회차 동안 좀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특별하게 오늘 서킷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로드 레이스 그리고 트랙 레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벌써 19회차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이번 경기인데, 앞선 대회는 고향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엔 충청북도 증평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도로를 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차가 없는 서킷에서 대회를 열리게 되는 그런 대회인데요. 아마도 선수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리고 갤러리들에게 좀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기 전에 전국에 많은 그 바이커들이 이곳 증평에 모여 있는데, 이번 대회 시청자들이 더 재미있게 보려면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고저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이 좀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를 좀 응원하는 그런 재미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킹 오브 더 트랙 2023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선에 이제 결승전이 진행이 되겠는데, 선수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에는 지금 엘리트 선수 28명, 그리고 루키 미들과 루키 하이 선수들 중에 이 엄선된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그렇죠. 있군요. 예선전을 저희가 미리 치러놨고요. 그 상위권 선수들이 같이 오늘 파이널을 치르게 됩니다. 네. 킹 오브 트랙 벌써 19회차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기온이 약 26.9도 정도고요. 습도가 85%. 아무래도 빗길이 조금 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 아침에 올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다행히도 여기 도착하자마자 비가 싹 개고 한번 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 앞쪽에 보이는 167번의 최서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굉장히 잘 타는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앞에 있는 선수들이 이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시드 그리고 제일 지금 폼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킹 오브 더 트랙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입니다. 트랙 바이크와 이제 로드 바이크로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트랙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정 기어라고 합니다. 일반 픽스드 기어라고 하는데요. 앞에 체인링이 고정이 돼 있고 뒤에 체인링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스프라켓, 이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빨이 한 12장 정도 이렇게 여러 장이 돼 있는데, 이 픽시 바이크, 트랙 바이크는 기아가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도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코너 트랙은 1.5km고 네. 고도차는 앞서 12m보다 좀 높다 말씀을 하셨고, 60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너는 17개인데 지금 네. 이제 첫 번째 T1 코스 그리고 직선주로를 지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지금 코너가 17개나 돼요. 네. 어느 부분이 제일 그 마의 구간이 될까요? 항상 이걸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피니시 들어오는 지점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언덕도 물론 힘들지만 마지막 이제 피니시 하는 지점이 항상,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이 제일 분출이 많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갤러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페이스를 조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T3을 지나서는 계속해서 코너 구간이 됩니다. 이 네. 코너 구간을 모두 16개를 지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T16과 T17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움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는 지금 마지막 들어오는 코너가 굉장히 그 스티프하다 그래야 되나요? 경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속도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감속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예선전들이 좀 있었는데 대회 예.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은 위치는 어디예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코너에서 들어오는 그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오는 그 골목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16코너와 17코너.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헤어핀이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꽂는 이 헤어핀 같이
T10 부분 그리고 T8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속도가 많이 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증평 벨포레 모터 아레나에서 진행이 되는 2023 킹 오브 트랙 네. 벨포레 이제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 경기가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루트 선수 28명 그리고 루키 미들 하이 트랙 선수들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이쪽엔 약간 이제 내리막으로 코스가 코너가 있는 코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기우뚱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거예요. 네. 속도를 줄이려면 페달을 살짝 뒤로 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자전거기 때문에 트랙 바이크가 브레이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페달을 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가 또 이렇게 트랙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도는데요. 이 내려오는 속도감이 상당하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속이 거의 한 40km가 거의 넘어가는 상황까지 옵니다. 평속이 40km. 평속이요? 예. 네, 그리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시거나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5km만 넘어가도 아 진짜 빠르다라고 그럼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km 정도 육박하면서 레이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약간 오르막에 계속되는 코너링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너링이 뭐 승부를 가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는 구간이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실 코너를 어떻게 타느냐 그리고 아웃 앤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크게 다치시진 않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아마도 엘리트 167번 최서진 선수인데요. 최서진 선수 굉장히 잘 타는 선수인데 낙차 사고가 났네요. 미끄러졌군요. 아무래도 3위권이었는데. 네, 뒤에 있는 선수들도 뒤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지금 딜레이가 좀 되면서 아마 저 두 선수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드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앞에 서서 이 레이스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쫓아가는 것 자체가 워낙에 힘듭니다. 벌써 2위 그룹과는 조금 차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선수인 167번 최선진 선수가 낙차 사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네. 첫 번째 선두 그룹이 이제 막 봄속을 지나갔고요. 이제 두 번째 바퀴를 타게 됩니다. 자, 선두권 2명의 선수인데 지금 2위권과 꽤 벌써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꽤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선수들이 추격을 하려면 앞에 있는 선수가 만약 100이라는 힘을 쓴다면 120으로 계속 추격을 해줘야 되는데 120으로 추격을 한다는 거는 상대가 파워가 굉장히 높다고 치면은 정말 나의 140, 150%의 힘을 쏟아도 쫓아가지 못하는 게 또 이런 레이스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 받아서 배정받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랙 경기, 서킷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선수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다른 경기에 어떤 경기든 적과의 동침을 할 수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기인데요. 그렇죠. 이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그 적과의 합작을 이뤄야 되는 그런 몇 안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파트너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3위 선수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두권 지금 2명의 선수를 위협하고 있고 그 뒤로 지금 중위권 선수들이 계속해서 코너를 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코너를 돌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급하게 친 다음에 최대한 자전거를 많이 안 눕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해줘야 속도가 안 죽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랙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슬립이 나도 이 컨트롤이 조금 더 요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컨트롤을 요하는 게 또 이 트랙 바이크 되겠습니다. 약간 1, 2위가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요 구간이 오르막이다 보니까 선수들 좀 힘들어하네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저차가 한 12m 정도만 돼도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선수들이 파워를 밀고 갈 수가 있는데요. 60m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타다가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큽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그만큼 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선수 그리고 절대 파워가 좀 강한 선수들이 유리한 게
이 트랙 경기 그리고 로드 경기, 서킷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두 그룹이 지금 이제 두 번째 바퀴를 막 마쳤고요. 네.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차례대로 스타트 라인을 다시 한번 통과를 해서 그렇습니다. 8바퀴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체력 안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체력 안배라고 하기에는 네. 전력을 다해서 이 짧은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는 사실 100km 정도 달려야 되는 경기도 있고요. 어떤 경기는 200km로 달리는 로드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15km라는 이 짧은 경기를 주행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지 않으면은 사실 이 경기가 입상권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선두권과 지금 이제 중위권으로 약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두는 지금 아래쪽에서 다시 여러 코스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 와 있고요. 지금 선두 선수가 굉장한 페이스로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혼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서킷 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너 도는 이 스킬 자체가 처음에 이 선두를 타는 선수들을 쫓아가는 게 사실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선두를 쫓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점점 더 아마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2위권 선수들은 여러 명으로 좀 늘었네요. 4명의 선수가 지금 2위권을 형성하면서 촘촘히 달리고 있고요. 중위권 아직 그 뒤로. 극 초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정도는 기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은? 왜냐하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후미를 금방금방 잡기 때문에 저희가 컷오프를 좀 빨리 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컷오프를 좀 빨리빨리 시키게 되면은 뒤에 있는 선수들은 좀 자동적으로 컷오프가 좀 빨리 일어나는 상황이 좀 펼쳐집니다. 좋은 추억만 갖고 가셔도 되죠. 그렇죠. 사실 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심장이 뛰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저도 뭐 그렇겠지만 저도 뭐 대회를 나간다고 치면 이 입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나한테 도전 의식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포커스를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선두가 이제 세 번째 바퀴 네, 스타트 지역을 다시 한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봤을 때 164번의 윤찬영 선수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윤찬영 선수. 네, 좀 조금 더 다가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24번이군요. 24번 선수. 최도현 선수군요. 최도현 선수군요. 네, 홈바이크 최도현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일반부 성인부 선수들이 조금 더 기량이 아무래도 중고등부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일반부 선수들이 또 확실히 포커스 지금 힘을 좀 내주고 가장 있네요. 스피드를 많이 내는 구간인데 2위권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5km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은데 2위권 그룹은 지금 3명, 지금 4명째 가세를 해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덕이 이게 고저차가 있다 보니까 이 뒤에 쫓아가 추격하는 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힐끔힐끔 뒤에 있는 선수들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자, 앞에 있는 선수가 지금 같은 팀으로 보이거든요. 뒤에 있는 선수를 체크하면서 컨디션 체크를 하면서 어차피 이제 2위, 3위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서로 눈치를 줘가면서 이제 페이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1위를 버리고 2위, 3위를 노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4번의 최도현 선수가 계속해서 2위권 그룹과는 좀 차이를 보이면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외롭겠어요. 외롭다기보다 뒤에 안 쫓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체크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선두권에 가는 선수들이 사실 뒤를 쳐다보게 되면 페이스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뒤를 체크하면서 오히려 멀어졌으니까 더 힘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으로. 자, 이제 다시 내리막 코스로 네, 코너로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코너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수들이 코너를 정말 잘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선수들, 외국 선수들이 저 이제 가까이서 볼 일이 많은데 와, 정말 저렇게 타도 되나 할 정도로 코너를 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요즘에는 한국 선수들도 그리고 일반부 선수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는 선수 중에도 외국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그 외국인 대사관 출신 선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 일하시고 취미로 자전거도
티켓도 또 사시고 이러신 분이 또 참가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엔트리에는 11번의 스펜 선수와 26번의 링 노엘 선수가 외국분 같고요. 네, 스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 그 킹 오브 트랙이 거의 뭐 터줏대감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2위권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들이 계속해서 트랙을 내려가고 있고요. 네. 지금 아마도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페달을 더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거의 쉬는 타이밍이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이 앞에 체이닝을 한 49 정도에 뒤에 체이닝 한 14T 정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T면은 속도를 많이 내면 낼수록 이게 사실 이게 속도가 안 나도 문제고 많이 나도 문제고 어느 적당한 속도가 나야 되는데 계속 속도가 줄었다 그러니까 줄었다 높아졌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몸에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게 되죠. 아마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는 그 동호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정성인 해설위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체감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많으실 같아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타야 되는지. 그렇죠. 지금 평속은 거의 한 40 정도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지금 많이 조금 길기도 조금 거리도 길고 고저차도 조금 있기 때문에 40km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km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선두 24번의 최도현 선수는 이제 오르막을 올라와서 두 번의 코너링 후에 이제 결승점 다시 한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2위권들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선두를 압박하면서 추격을 하고 있고 2위권 이제 5명 정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킷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 크리테리움 그리고 서킷 레이스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거는 갤러리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메리트가 크거든요. 네. 다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km를 레이스를 진행을 한다고 치면 잠깐 살짝 스치듯 안녕하듯이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군요. 이렇게 서킷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선수들을 보면서 응원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딱 5바퀴를 탔어요. 선두가 이제 딱 네. 5바퀴를 남겨놓고 있는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푸른색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그 2위권에 꽤 많은데 같은 소속은 아닌가요? 같은 소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팀 홈바이크 쪽에서 선수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아마 저지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흰색 좀 저지가 좀 이쁘다 그러면 흰색 저지를 좀 많이 입고, 그러니까 한 해 이제 트렌드 되는 색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색상들이 때문에 좀 자주 저지들이 조금 좀 비슷한 경우가 좀 생깁니다. 자, 이제 내리막에서 급격한 코너 구간으로 지금 2위권 선수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2위권도 이렇게 보니까 그 거리차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이제 몇 바퀴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면요, 아마 선두가 아마 추격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추격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선수가 지금 체력 안배가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저항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렇죠. 이게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아니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혼자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바람 저항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앞에 가는 선수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벌써 에너지 세이브가 거의 한 20-30% 정도가 나고요. 그리고 한 세 번째 선수 정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50%까지 에너지 세이브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리만 얹어 놓으면은 막 자동으로 갈 정도로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리막은 많은 선수들이 가면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되겠어요. 전략을 네. 잘 짜야죠. 하지만 이런 서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쏟아야 됩니다. 무조건. 24번의 최도현 선수가 계속 선두 달리고 있고요. 네. 1위와 이제 2위 그룹이 조금 간격이 줄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4명의 선수가 같은 팀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명의 선수가 지금 같이 만들면서 선두를 지금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다 따라왔습니다. 체력 안배가 조금 안 돼서 아마 이제 합류를 해서 젖히네요. 제칩니다. 잡아냈습니다. 선두였던 최도현 선수가 지금 2위권으로 내려왔고요. 새롭게 1위권을 선두로 올라서고 있는 팀바이크 소속 선수인데
102번 선수가 2번 지금 선수입니다. 선두네요. 신나라 RPM 팀의 신나라 선수가 선두를 잡아냈습니다. 자, 팀 RPM 팀의 거의 5바퀴 가까이를 지금 24번의 최도현 선수가 선두였는데 바로 지금 2위권과 합류가 되면서 네. 신나라 선수가 선두로 올라섰고요. 신나라 선수가 아까 전에도 신나라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를 마크를 했었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중학교 선수입니다. 대단하군요. 중학교 선수인데 굉장하네요. 워낙에 몸매도 가볍고 네. 몸도 가볍고 지금 아마 다리가 아마 쌩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성인들과 대결에서도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있고요. 같은 팀 3명에 다른 팀 2명. 재밌는 대결이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는데요. 지금 4팀의 선수가 지금 함께 레이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두권이 벌써 이제 한 6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안정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6명의 선수 중에 마지막 스프린트 싸움으로 갈 확률이 좀 높겠네요. 이제. 네. 점점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남자 트랙바이크 결승. 네, 그렇습니다. 코너 구간을 돌아서 다시 이제 선두권이 결승점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많은 팀을 포진하고 있는 선수들은 계속적으로 어택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기 네. 팀 있는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지속적으로 보내주면서 다른 팀이 빨리 쫓아라라는 제스처를 계속적으로 취해줘야 같이 있는 팀원들도 뒤에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스프린트를 도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선두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씩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점점 무섭적으로 지나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같은 팀이라고 앞에 간다고 치면 오히려 속도를 점점 줄이면서 앞에 있는 선수들을 더 갭을 벌려서 앞쪽으로 좀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핀다면 마지막에 스프린트까지도 2, 3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지금 선두권과 2위권이 약간씩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다시. 그렇습니다. 긴 직선 구간을 내려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젖어서 이제 노면에 상당히 좀 미끄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미세하게 물기가 계속적으로 아스팔트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살짝 코너를 잘못 틀게 되면 낙차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레이스가 또 이런 자전거 대회, 픽시 대회 그리고 로드 레이스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막 코너를 올라서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선수들이 이제 스퍼트를 내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인 기압비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나와야 내가 좀 편한 그 속도 기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만 더 줄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알맞는 속도로 계속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벌이라고 하거든요. 네. 모든 훈련 중에 인터벌 훈련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코너가 17개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17번의 인터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군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한 3바퀴 정도만 타신다고 하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뭐 엘리트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앞서 이제 중학교 선수들 또 고등학교 선수들 일반 동호인 선수들도 꽤 많이 참가했잖아요. 그럼요. 대부분 이제 일반인 선수로 포진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엘리트 선수들도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킹 오브 트랙에서는 엘리트 선수들도 평등하게 네. 대회에 출전을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경기가 어떤 종목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종목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거의 뭐 그런데 또 엘리트 경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근데 엘리트 측에서는 조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동호인들 측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 그리고 이 킹 오브 트랙 자체가 그런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19번의 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잘 굳어진 전통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선수들, 외국 엘리트 선수들도 이렇게 초청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외국 선수들이 코로나 전에는 한 30명, 막 30명 정도가 막 참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좀 더 이렇게 외국 선수들도
이렇게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좀 초대를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조금 점점 더 늘려가고 그리고 국제 대회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두가 조금 더 그 명수가 점점 더 늘었어요. 많아졌습니다. 예. 앞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조금 지금 오버페이스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해서 지금 추격을 해서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선두권이 한 8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제 8명의 선수가 아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한 바퀴 남았을 때 카운터 어택을 해가지고 혼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은 이 추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가는 게 아이고. 사고가 있었는지 179번의 심인영 선수인데요. 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넘어졌군요. 네, 뭐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선수의 네, 모습도 19번에 보이는데, 서효민 선수가 방금 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그 전체적으로 트랙의 그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선수들이 좀 보이네요. 아무래도 노면이 조금 젖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비가 안 왔을 때 선수들한테 이 노면 컨디션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바닥은 너무너무 좋고 정말 비단길 같다고. 타기는 너무 좋은데 이제 비가 조금 오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비 선수가 그 중위권, 그러니까 3위권으로 쳐져 있는 선수들이 손짓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잠시 잡혔거든요. 그렇죠. 어떤 시그널들이 있어요? 일단은 앞에서 선두를 끄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군요. 이제 선두를 끄게 되면 어떤 선수들은 앞에서 나와가지고 끌지 않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너는 이제 페어 플레이 하지를 않는다라는 손짓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바퀴인데요. 아니면 나랑 같이 1, 2위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도망가자라는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왜 나는 끌고 있는데 너는 동조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제스처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자, 3명의 선수가 지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지막 바퀴를 자, 타고 마지막 있습니다. 바퀴입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이기도 하고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선수들 좀 빠져줘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후미 선수들이 빠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치열한 승부가 그렇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3명의 선수가 지금 1, 2, 3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선수들이 추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쫓아가기가 4, 5위권은 조금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1, 2, 3위권 명의 선수들 레이스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선수가 지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다시 빠져줘야지 속도가 안 줄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숙지를 해서 이런 코너를 돌아야 됩니다. 치열한데요. 3명의 자, 선수들. 3명의 선수. 자,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3명의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팀 RPM 선수가 리드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807을 이렇게 튕기는 이유는 이제 내가 앞에서 끌었으니까 너가 좀 끌어줘라라는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코너로 돌아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구간 좋습니다. 지금 2명의 선수가 자, 코너를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피니시일 텐데요.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퍼트. 자, 마지막 스퍼트. 1위. 마지막에 추격 역전 자, 들어옵니다. RPM 선수 같은데요. 네. 선수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팀 RPM 선수들이 지금 그 레이스 한 거의 6바퀴 정도를 돌면서부터는 함께 그 팀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선수군요. 황성현 선수가 2번 선수인가요? 102번 선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02번의 황성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군요. 네, 왜냐면 제가 다리를 보고 저 선수 이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랬는데 체크해 보니까 황성현 선수가 맞네요.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 출발 전부터 다시 한번 지금 보고 계신데요. 초반 선두는 24번의 최도현 선수가 잘 끌고 나갔었는데 결국 이제 레이스 중반이 되면서 팀 RPM 선수들이 쭉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팀 RPM 선수들이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선수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선수를 잡으면서 한 명 한 명 보내면서 이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 다른 팀에 있는 친구들을 힘을 계속 빼주면서 카운터택을 친 게 유효하지 않았나. 네. 지금 선수들이 돌아오는 모습. 초반에 이제 신나라 선수, 102번의 신나라 선수도 열심히 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다른 팀 RPM 선수들도 밀리면서 결국 우승을 남자부 트랙 바이크에서는 2번의 황성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 자체가 팀워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땐 팀워크를 위해서 한 선수들을 또 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팀에서 우승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좀 전략적으로 좀 많이 좀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승자 황성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죠. 팀장님 지원이 형하고 나라 이번에 중등부 1등한 나라 뭐 제외하고도 다른 팀원들 다 열심히 막아주고 뭐 전략대로 움직여주고 해가지고 1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팀 RPM 진짜 RPM한테 제일 감사합니다. RPM 전원한테. 노면이 미끄러워가지고 이제 따로 스키딩을 해도 제동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좀 다리로 토크를 좀 많이 걸어가지고 이제 제동을 했었어야 돼서 이제 테크니컬하고 좀 위험하고 또 이제 낙차할 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천운이 따라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우승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남자 트랙 바이크 결승 우승자는 황성현 선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023 킹 오브 더 트랙 벨포레 이번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생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전거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주변에 같이 타는 친구들하고 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대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전체적인 이 코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지난달에 와서 이제 코스도 타보고 답사를 해봤었는데요. 고도차가 있어서 조금 힘들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이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벨포레 인터내셔널 모터 아레나의 성정민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유치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 벨포레 모터 아레나는 국내 최초로 국제 자동차협회 인증을 받은 국제 카트 경기장입니다. 또한 이륜 자동차인 모터사이클 경기장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과 같이 자전거와 마라톤 등 생활체육까지 겸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을 지향하고 있어서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주변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요. 바이커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저희 벨포레만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 속에서 아름답게 조성된 복합 리조트입니다. 콘도와 골프장, 양떼 목장, 미디어 아트 센터와 각종 놀이시설들이 있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복합 테마 리조트입니다. 네. 특히 이번 바이커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던데 계속되는 행사를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카트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열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스릴 넘치는 대회가 없거든요.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는데 네, 그래도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코너 진입하려고 했고 네, 그 중간 부분에 한 분이랑 같이 이제 달리게 됐는데 되게 강하셨고 그래도 제가 오르막에서 약간 힘을 더 써가지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여성분도 오늘 많이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한번 다음에는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자 로드바이크 결승전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차례대로 서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트랙바이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로드바이크와 트랙바이크의 차이점은 조금 간략히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트랙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 벨로드롬을 타는 거를 원칙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 벨로드롬을 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아가 고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아 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는 2단의 기아가 있고 네. 뒤에는 10단부터 12단까지 이제 요즘에는 좀 더 많아지는 추세가 돼서 12단 기아까지 쓰게 되는데 이런 기아 단수에서 제일 큰 차이를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그 단수 있는 그 자전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진입 장벽이 좀 더 낮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가격도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비싼 파츠를 쓰게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크니까 보통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요 정도 가장 자전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그렇게 좀 비싼 건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출발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남자 로드바이크 결승전입니다. 제가 묻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초반에 어느 정도 자전거를 좀 약간 규모 있는 비싼 자전거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하시게 되거든요. 네, 오늘 LX 사이클링 팀 선수들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 선수들이 지금 사실 실업팀이라 동호인들이랑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한테 영광이고 이 선수들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쉽지 않은 경험인데 오늘 이렇게 LX 사이클링 팀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LX 선수들은 지금 87번부터 92번까지 선수들이 이제 그 LX 소속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 장준혁 선수, 박지환 선수, 최상진 선수, 김민재 선수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박건우 선수가 오늘 사고 때문에 자전거 레버가 고장이 나면서 참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남의 자전거 이렇게 빌려서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 분들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맞춰진 자전거가 다들 있어서 남의 자전거를 사실 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몸도 아파요. 자기한테 맞는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몸도 아프고 그리고 사실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자기한테 맞는 자전거가 아니면 사실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 로드바이크 결승전도 역시 10바퀴를 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5km의 트랙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10바퀴를 타게 되면 획득 고도가 600m 정도 나오는데요. 600m 정도면 거의 뭐 남산을 한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굉장히 힘든 레이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이 저는 이제 대회를 뛸 때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왜요? 저한테는. 왜냐면 제가 좀 악천후에 좀 강한 면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살집이 좀 더 있고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후반 갈수록 몸이 좀 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악천후에서 성적이 조금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도 있고요. 선수 어떤 체형에 따라서도 이 강점이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이 많고 LX 선수 3명이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거의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LX 선수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업 선수와 동호인 선수가 이렇게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보기 드문 광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오늘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제끼고 앞으로 가서 이 선수들을 리드해서 갈 수 있는 동호인들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실업이라면 사실은 이제 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프로죠. 궁금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LX 외에도 국내 그 실업 팀들은 좀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금상구청도 있고요, 서울시청도 있고요, 그리고 K스포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가 또 LX 사이클링 팀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 투어 같은 경우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금 굉장히 몸이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이제 비시즌으로 가기 전에 이 상황이 지금 몸이 가장 좋거든요. 이
상황이라서 몸은 굉장히 다들 좋고 퍼포먼스도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동호인들이랑 이제 타게 되면 아무래도 100%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입상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퍼포먼스로 조금 내면서 가는 정도로 아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위부터 거의 5위, 6위까지 이제 LX 선수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뒤에 지금 와치 사이클링의 지금 데니얼 마커트라는 선수인데요. 이 동호인 선수기도 합니다. 이 예. 선수가 예전에 저희 팀 같은 선수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기본적인 피지컬도 좋고 파워도 폭발적인 파워도 내고 그리고 특히 이 선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51번의 데니얼 마커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너링을 돌 때도 절대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눕히시면 약간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래요? 네, 최대한 자전거를 좀 세운다는 마인드. 맨 뒤에 있는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네 번째로 가고 있는 데니얼 선수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우리 팀이 아닌 선수가 지금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실 진짜로 이 친구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한 명씩 카운터 어택을 쳐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한 명씩 보내주면서 데니엘 네가 이 사람들 쫓아갈 수 있어라고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 이제 동호인들과 함께 하는 예. 레이스기도 하고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도 이게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네, 만약에 여기서 못한다 그러면은 선수들 사이에서 욕을 먹을 수 그럼요.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프로인데. 네, 프로인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들 있잖아요. 실업 선수들 네. 자기들을 아마추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프로들은 경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륜 네, 경륜 선수들. 선수들을 진짜 프로라고 하고 예. 이 사람 자기들은 그냥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희가 봤을 땐 프로죠. 뭐. 다 프로입니다. 네, 다 프로죠. 뭐. 다니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인데 본인에겐 정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그렇습니다. 추억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다니엘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컨디션 어떠냐 네. 물어보니까 자기 너무 좋고 이 바닥 노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등고저 차가 너무 또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TTT에서 오늘 1위를 했었거든요. 예. TTT에서 벌써 한번 힘을 빼고 나왔는데도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오늘 LX 팀이랑 타서 너무 행복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오늘 좀 잘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로 하면 저 조기 축구 선수가 저 손흥민과 축구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아니면 저 골프 레슨을 저 박세리 프로와 나가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뭐 LX 팀 입장에서도 이 친구를 뭐 카운터택을 쳐서 버린다라는 뭐 그런 마인드보다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같이 붙어서 가서 스프린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선수를 100% 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원래는 현실적으로는 카운터 어택을 쳐서 다니엘이 반응을 해서 힘을 좀 많이 빼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두권 4명의 선수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 지금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지금 이제 바퀴를 줄이면서 본무석 쪽으로 막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2위를 마크를 하면서 어떤 선수가 튀어나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LX 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보내면서 네가 다니엘 네가 얘를 마크를 할 수가 있냐라고 계속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특별하게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긴 직선주로 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두그룹 4명. 그 뒤로 이제 2명 그리고 5명 정도가 지금 2위권, 3위권 그룹을 형성하면서 레이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X 팀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체면도 좀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동호인들과 화합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못 타도 안 되고 너무 또 잘 타도 조금 약간 눈치 보이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LX 팀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LX 팀 선수분들이랑도 좀 친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 뭐 코치진 분들이랑도 좀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뭐 사실 이 코치진들이랑 예전에 좀 잘 알아서 뭐 같이 게임도 했었던 그런 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또 LX 팀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여기 코치 중에 장선재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방금 왔었어요. 그래서 얘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뭐 국가대표 지금 코치이기 때문에 그 얼굴만 보고 가긴 했는데 네.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88번의 김재현 선수가 선두로 나와 있고요. 그 뒤를 다니엘 선수가 살짝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레이스가 한 중반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바퀴 정도, 2바퀴, 3바퀴 정도 남아 있다고 하면 아마 여기서 어택을 한번 감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비 때문에 사실 저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계속 비를 피하면서도 관중들이 끝까지 레이스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뭐 꽃과 같은 거의 뭐 레이스의 마지막 꽃과 같은 로드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회가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그 자전거가 이 지금 선두로 다니엘이 막 나섰어요. 네, 선두로 이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올라섰고요. 에렉 선수도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이렇게 힘을 이 선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너링이 정말 아름답게 코너링을 돈다 할 정도로 코너링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가 갑자기 났는데요. 자, 이 선수가 코너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 안배를 좀 더 잘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6바퀴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이 선두로 올라섰고요. 약간씩 격차를 2위권과 벌려가는데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선생님이 그 캐스터님이 보시면 네. 지금 벌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선수들, 한번 보는군요. 네. 왜냐면 이 선두에서 이 후미에서 바로 이 다니엘 뒤에 서 있으면 에너지 세이브가 한 20% 정도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중반 정도 오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굳이 앞에 선두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커트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만 속도가 나랑 안 맞고 내가 더 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치고 나가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어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독주를 해가지고 모든 그룹을 떨구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52번의 다니엘 맥커트 그리고 에렉스 선수들 김재현, 정준혁, 최상진, 김민재 이 선수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간격이 줄었네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선두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 속도가 이 선두들이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후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한 3바퀴, 4바퀴 정도 되면 바로바로 컷오프가 이루어집니다. 후위권 선수들은 지금 이제 포기한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아, 포기라기보다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뒤에 이제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 선수들을 컷오프를 시킵니다. 잘라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말씀 좀 다시 드리죠. 에렉스 선수들 3명이 나란히 1, 2, 3위 그리고 다니엘 맥커트가 4위로 지금 처지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LX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 친구가 앞에서 끌 수 있는지 그렇게 보다가 이 친구가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 팀이 어차피 3명이 스프린트 하는 거와 혼자 스프린트 하는 거에 스프린트 이 확률 싸움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이 친구를 뭐 버리고 간다기보다 이 친구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피치를 더 올려서 원래는 뒤에 있는 선수들이 더 못 따라오게끔 하는 게 이 친구들의 1원칙입니다. 사실. 역시 여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선두권, 후위권 쪽 선수들이 지금 이제 막 복석 쪽을 스타트 라인을 막 지나갔고요. 그렇습니다. 라파 레이싱 팀의 선수네요. 이 선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본무석 쪽 지나서 큰 유턴 곡선 코너 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선주로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 네. 아마 선수들 개개인에게는 좋은 추억은 될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좀 고생을 하거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좀 고생한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로드 타시는 분들은 항상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상 다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로드의 어려움은 항상 길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많은 또 시련이 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음이 저희한테 크게 나서 무슨 일 있나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요즘에는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같이 중간에 판을 잡는 구조로 해서 이 쇠를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게 세팅이 좀 덜 됐거나 기름이 묻었거나 이러면 그 미끄러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예전에는 림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소리가 별로 안 났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는 자전거기도 하고요. 자, 방금 김미소 선수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고종석 고종석 선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당연히- 비가 내리고 있기 네, 때문에 선수 지금- 식별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육안으로 지금 선수들을 확인하고 선두권. 있다는 점. 자 이제 상위권 3명으로 줄었고요. 다니엘 맥커트 선수가 뒤쪽으로 조금 쳐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 선수가 막 돌아오고 있고요. 이쪽 선수들은 이제 멈춰 있는데요. 네, 컷오프라고 해서 음. 이제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탈락을 시킵니다. 왜냐면 너무- 뒤에는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 되게 평온하게 달리고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군요. 지금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빠른 것 같이 안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스피드 피치를 계속 올리면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후미 그룹에 있는 선수들이 점점 좁혀지는 시간이 금방금방 옵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싱 경주는 TV 중계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감 속도가 좀 줄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다니엘 선수가 다시 또 올라와서 선두권을 합류를 했군요. 그래서 치열한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 이후에 다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로드 레이스 이 경기 자체가 워낙에 선수들도 많고 스폰서 관계가 되게 많이 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200명의 선수들이 출발을 하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어떤 선수냐면 네. 자기 스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주하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 화면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면에 한 2시간 정도 혼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 앞으로 나섰어요. 네, 다니엘이 지금 앞으로 나서면서 앞에서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수가 스폰서가 있으면 확실히 노출이 많이 되겠는데. 지금 오늘 와츠 사이클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자전거 그 업체입니다. 네. 네, 와츠 사이클링이라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뭐 수입하는 물건들도 굉장히 유명한 물건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 팀의 거의 뭐 에이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LX 선수들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두권 4명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코너를 돌아서 스타트 라인 쪽으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의 물론 이 자전거를 타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센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앞에서 브레이크어웨이 아니면 이 쪼개지는 그룹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캐치를 해서 이 친구들과 합동을 해서 가냐, 요게 또 승리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3바퀴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내리막 S 코너에서 이제 돌아서 올라오는 주로 왼쪽 팔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네. 수신호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다니엘이 선두로 올라서고 있고요. 다니엘 맥코트. 왜냐면 외국 경기나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선수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죠. 한국 선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외국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수신호가 오히려 그 한마디로 크락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말로 하는 것보다 이 몸으로 제스처를 하게 되면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다 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권 국가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뭐 어렵지가 않지만 이 동남아시아나 이 아시아 계통끼리는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짓 그리고 몸짓 하나만으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4명의 선수가 거의 동시에 지금
결승전을 지나갔고요. 네. 이제 서서히 스포트를 내는데 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바닥에 지금 그 약간 웅덩이가 질 정도로 지금 그 물기가 많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물기가 많이 보이는 구간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덜 위험하고요. 내가 여기서 정말 코너를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 싶은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물기가 살짝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는 게 정말 더 위험하거든요. 그립을 더 줬는데 그 부분에 물기가 많다 그러면 거기서 슬립이 납니다 사실. 지금 방심을 하는 구간이 그렇죠. 제일 위험하군요. 항상 자전거도 타고 돌아오시다가 사고가 네.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이제는 코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선두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유일하게 지금 그 유니폼 색깔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 선수가 제일 지금 육안에 구별이 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선수한테 이렇게 사인을 좀 보내고 있어요. 예. 너가 뒤로 가라라는 사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4명의 선수가 마지막 스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 명의 선수를 보내주는 그런 경기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LX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해서 일반 동호회 선수들과 함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선수권 4명의 선수들이 3명의 선수가 지금 다니엘 맥코트와 함께 레이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4명의 선수가 저지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러니까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헬멧 색깔로 지금 구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 와치 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헬멧이랑 파란색 한 명의 선수가 더 붙은 것 따라붙죠? 같은데요. 예, 맨 뒤쪽에서 지금 다니엘 뒤로 한 명의 선수가 더 따라붙고 있고요. 따라왔어요. 선두권에 합류를 합니다. 합류합니다. 이렇게 예. 되면 5명의 선수가 박빙의 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자, 57번 57번 선수가 선수입니다. 지금 박이현 선수. 들어왔어요. 네, 같이 함께 박이현 선수 이제 5명의 선수가 파이널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미있는 자,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요. 진진하게 됩니다. 종이 자, 울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자, 마지막 이 카우벨이 울렸습니다. 네. 자, 선두 5명이 지금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LX 선수들도 이제 한번 어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혼자 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서로 살짝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 스프린트만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카운터 앞서 어택. 나섭니다. 자, LX 선수들이 지금 자, 차례대로 그렇습니다. 1, 이제 다니엘이 3, 4위. 그렇죠. 이제 다니엘이 마크를 해야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마크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 이 선수가 1위가 되는 건데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마크를 해줘서 앞 선수를 잡게 되면 이제 뒷 선수가 카운터 어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유가 생기겠죠? 1, 3, 4위가 LX 선수들이고요. 자, LX 선수들 지금 2위 다니엘, 5위 박이현. 그렇습니다. 자, LX 선수가 지금 혼자서 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 바퀴. 마지막 바퀴입니다.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S자 코스. 약간 자, 여기서 하강 브레이크를 곡선이고요. 잡게 되면 이제 도저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브레이크도 정말 조금씩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많이 안 잡는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스프린트 때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스프린트 60km 막 이렇게 나는 속도에서도 좋습니다. 다니엘 선수가 힘내요. 다니엘이 동호인 바깥으로 넣는데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끝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 결승점 돌아오는 코너 직전입니다. 자, 마지막 코너인데요. 이제 LX 선수들 3명이 하이네 같이 지금 박이현 물고 선수도 지나가고 끝까지. 있습니다. 박이현 선수. 접근했어요. 자,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코너를 마지막 돌아 코너입니다. 올라옵니다. 자, 이제 자, LX 치열한 선수들 이제 스프린트 선두. 해야 됩니다. 이제 스프린트 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돌아서 왔습니다. 선두권 스프린트 마지막 LX. 스퍼트 올라옵니다. 자, 좋습니다. LX 자, 선수들. 누가 과연 선두로 들어올까요? 1위, 2위를 2위, 쳐다보면서 3위. 여유있게 양팔을 들고 들어옵니다. LX 선수들 3명이 차례대로 1, 2, 3위. 수고하셨습니다. 1, 2, 3위, 1, 2, 3위를 LX 팀이 가져가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박이현 선수. 다니엘이 거기서 그냥 네. 뒤에서 조금 물고 조금 더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박이현 선수 네, 김재현 선수가 지금 1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현 선수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박이현 선수를 좀 높게 칩니다. 이렇게 네. 뒤에서 추격을 해서 혼자서 앞에 선두 그룹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건데 그걸 또 해내면서 오늘 동호인들도 이렇게 좀 에너지를 좀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위권 그룹과 꽤 거리가 컸었는데 네. 박연 선수가 따라 붙어서 와, 지금 그거를 따라 5위권 안에 붙어서. 들어왔어요. 정말 아까 전 상황에서도 LX 팀이 사실 한 명 한 명 보내면서 더 괴롭힐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스프린트를 하면서 함께 가자고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렉 선수 3명이 차례대로 들어왔고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박이현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비를 뚫고서 아이고. 선수들 역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승자에게만 허락된 포효입니다. 양팔을 들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이번에 킹오트를 1등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워낙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너무 노면도 안 좋고 너무 미끄럽고 한 상태에서 그래도 또 다 같이 동호인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등, 3등 한 선수들 또 너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소 너무 아름답네요. 로드바이크 결승에서는 김재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2023 킹 오브 트랙 벨포레 대회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성민 형, 오늘 전체적으로 날씨도 좀 어렵고 뭐 선수들 참가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오셔서 이 비를 맞고 대회를 하고 완주를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일단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네. 행복한 기운 같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2023 킹 오브 트랙 오늘 증평에서 진행된 경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정성인 해설위원, 캐스터 한명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